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의 정말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뉴스에 좀 빠진다고 해도 실제로 돈이 많이 풀리는데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 모아갈 거고요. 장기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장기 보유하고 이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대.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는 의대로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경제학과도 뭐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대로 엄청 유명한 대학이죠. 스티브 행크라는 교수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대요. 이미 9월 달에 25bp 인하하는 거는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그쵸?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이미 선반영 됐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하면은 유동성이 당연히 공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의 정말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는 뉴스에 좀 빠진다고 해도 실제로 돈이 많이 풀리는데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이거는 아까 뭐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든 경제 위기든 어찌됐든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경제 악재가 발행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어요. 아주 큰 폭으로. 아까 제가 49,000달러가 역사상 최저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오면 이 밑으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예측 가능하신가요? 저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언젠간 오겠죠. 하지만 그게 앞으로 6개월 내 혹은 1년 내에 올지는 뭐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한두 달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에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 막는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냥 경기 침체가 좀 징조가 보인다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막 풀겠죠. 그러면 그게 또 비트코인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손익비 차원에서 투자용으로든 저축용으로든 상당히 좀 좋은 자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준금리 50% 인하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뭐 교수님이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긴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50pp를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월 같은 분이 정말 우유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급진적인 선택은 제 생각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bp 인하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오른다.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9월 5일 날 빠진 이유는 경기 침체가 와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도 되게 무섭습니다. 경기 침체도 무섭지만. 그래서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25bp 인하하고 비트코인도 좀 상승세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 진짜 정말 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18,3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대요.
최근 한 달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11억 달러 이상을 매수에 썼대요. 그러니까 총 개수가 24억 4,800개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보다도 많아요. 이제 1%가 넘어갔죠. 이대로 가면은 뭐 2%까지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1만 개 모은 게 한 3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 9월 달이니까 6개월 만에 무려 3만 4천 개를 더 모은 거예요. 뭐 진짜 이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평균적인 매수 가격은 한 6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네요. 요즘에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현물 ETF 평단가가 한 6만 2천 달러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물려있죠. 다 손해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체 평단은 제가 알기로 한 4만 달러대 정도로 알고 있고, 최근에 18,000개 모은 게 한 6만 달러 수준이다. 지금 여기까지 정도 올라왔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14만 달러 뭐 요 정도 되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법인에서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뭐 일부 갖고 있긴 하죠. 법인에서 비트코인 갖기가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현물 ETF가 안 되니까. 선물 ETF는 되긴 되는데 그거를 사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좋게 본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불장이 오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거품이죠. 거품이 막 끼는 주식이거든요. 대신에 빠질 때에는 무지막지하게 빠집니다. 거품까지 같이 빠지니까. 그래서 좀 약간 레버리지 상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이다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뭐 레버리지 상품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현물 사시면 되고, 법인은 어쩔 수 없으니까 현물을 매수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뭐 업비트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주식 계좌 이용해서 미국 주식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투자하잖아요.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쓸만한 주식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연금이 투자를 되게 잘해요. 코인베이스도 한 1, 2년 전인가? 아주 쌀 때, 그때 코인베이스도 매수하고, 최근에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매수하고, 생각보다 좀 국민연금에 투자에 인사이트가 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단히 수익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투자 잘 하셔서 국민연금 많이 좀 불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ETF죠. 한 평단이 6만 2천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트레이더들, 일종의 저 같은 사람이죠. 한 5만 5천 달러 정도 평단이 된다고 합니다. 채굴자들은 한 4만 3천 정도 되고, 장기 투자자들은 한 2만 7천 달러 정도, 요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정말 넘볼 수 없는 가격이 돼 있거든요. 지금 최저점이 49,000달러고 현재 가격이 한 6만 달러인데 이들의 평단은 겨우 27,000달러잖아요. 우리가 고래는 안 되더라도 고래의 평단은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보유하고 계시든 아예 없으시다면 한 0.1비트라도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좀 장기로 오래오래 보유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얘네들만 현재 좀 손실 중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자들은 지금 뭐 조금 손해 중입니다. 하지만 뭐 손해가 크진 않습니다. 뭐 몇 퍼센트 정도 손해인 거죠. 한 2%? 3%? 뭐 3% 정도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손해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크면 손절을 많이 하니까. 근데 오르고 있으면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상승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채굴자들은 보통 채굴을 해서 매도를 하는 주체잖아요. 이들이 뭐 이더리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 보유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바닥 찍은 거죠. 계속해서 팔아가지고 채굴자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동안은 팔았었는데 이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계속해서 뭐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 막 경신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형 채굴기도 매수하고 투자를 뭐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채굴한 비트코인도 장기 보유하고 심지어 마라톤 같은 곳은 디지털 같은 데는 채굴 업체지만 비트코인을 오히려 매수하고 있어요. 파는 주체가 아니라 매수 주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강세장으로 가는 시그널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뉴스가 되게 큰 호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0.1 비트코인만 해도 가격이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 800만 원이면 솔직히 작지 않은 돈이죠. 작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투자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 수량이 저는 0.1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40대인데 저 같은 정도의 연배만 돼도 한 노후가 됐을 때, 한 70대가 됐을 때 0.1 비트코인만 있어도 노후 대비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후잖아요. 25년에서 30년 후. 30년 후에는 제 생각에 진짜 못 돼도 100억 이상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0.1 비트코인만 있어도 한 10억 정도는 되잖아요. 10억이면 뭐 어찌됐든 좀 노후가 뭐 부자 할아버지는 아니죠. 부자로 노후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노후에도 부자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1비트를 투자해서 이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100억 정도면 그래도 부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100억과는 많이 다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부자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담이고 일단 0.1 비트를 갖고 있는 주소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똘똘한 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정말 투자로는 이만한 게 좀 흔치 않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저에게 있어서 비트코인은 투자의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도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코인 공부 다 골고루 했는데 그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좋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비트코인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지갑 주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갖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희소한 자원의 구매자들이 사고자 하는 잠재 매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점점 동락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근데 그렇다가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빠지는 이유는 수요도 같이 빠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니까 관심이 많지만 보통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김프만 봐도 알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시점이니까 가격이 빠질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뭐 연말에 1억 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수요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정말 갑자기. 근데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잖아요. 수요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친 불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이런 기복에 우리 되게 좀 힘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런 날을 기대하고 이런 긴 시간을 홀드해야 되는 거죠. 홀드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홀드가 정말 되게 힘든데,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8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8천만 원에 사서 9천만 원 되고, 7천만 원 되고, 6천만 원 되고, 막 이러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격이 뭐 한 4억? 막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한 5년 후쯤이면 이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8천에 샀는데 4억 하는 게 갑자기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뭐 3억이 될 수도 있죠. 아니, 여기에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8천만 원에 샀는데 이게 4억이든 5억이든 6억이든 10억이든 그냥 나는 노후까지 가져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가격에 흔들리지 않겠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장기 보유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면 지금 가격도 저는 정말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 모아갈 거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장기 보유하고 이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쉽지만 실행하긴 너무너무 어렵죠. 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오랜만에 6만 달러 넘어서는 이 모습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 코인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텔레그램 채굴 게임들 뭐 이거저거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제일 열심히 하는 게 햄스터 컴뱃이죠. 얘네들은 9월 26일 날 상장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랑 OKX랑 바이비트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의 거래소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에어드랍 받으려면 지갑 연결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에어드랍 있죠. 이걸 누르세요. 에어드랍 누르시고 여기에서 등록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비트나 바이낸스나 OKX, 바이비트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바이비트로 했죠. 바이낸스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OKX나 바이비트는 제가 둘 다 성공했거든요. 와이프 계정은 요걸로 했고 제 계정은 요걸로 했는데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요거 잘 안 돼요. 오류가 한 3번 나고서 다른 걸로 했거든요.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누르시면 세 가지를 이거 한번 거래소 결정을 하면은 못 바꿉니다. 텔레그램 월렛으로 하셔도 돼요. 요게 좀 제일 편리하긴 해요. 근데 저는 뭐 거래소로 받고 싶어서 바이비트를 선택하면은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못 바꿉니다. 골랐다고 칠게요. UID랑 햄스터 주소랑 메모랑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이걸 어디서 찾는지 바이비트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이비트 들어오시면 여기서 일단 제 UID를 UID를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내 사람 모양 요걸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UID 써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복사됩니다.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고 복사를 일단 하고 햄스터에다가 여기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UID를 넣습니다. 바이비트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디파짓을 누르세요. 어셋에서 디파짓을 누르면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디파짓 크립토로 하세요. 여기에서 햄스터를 검색합니다. HMSTR로 검색을 하세요. HMSTR 이렇게 검색을 하죠. 이렇게 햄스터 콤뱃 이렇게 코인이 나오잖아요. 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톤을 누르세요. 톤 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톤을 누르세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게 월렛 어드레스고요. 요게 메모거든요. 요거 두 개도 복사하는 표시 있잖아요. 복사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월렛 어드레스는 여기다 넣으시고 메모는 여기다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미 저는 요청을 했고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저장이 되게 오래 걸려요. 좀 오래 시간은 좀 걸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셔서 확정이 되는 성공했다라는 메시지를 꼭 기다리세요. 성공하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거든요. 네, 이 체크 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열심히 우리 채굴 하고서 에어드랍 못 받을 수 있어요. 채굴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에어드랍 누르고 체크 표시가 잘 돼 있나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 계속 오르고 있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하루에 다 보상이 되니까 이대로 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인데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도 제가 시간을 최대한 내서 방송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